상사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 받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저를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연애 경험이 남들보다 너무 적다는 것이었죠. 30대 중반에 넘어가는 나이에도 대학교에 잠깐 만났던 경험을 제하고는 남자라곤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제게 연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꿈만 쫓으며 살다 보니 일 이외에는 연이 없다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나 주변에선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제 중마고 친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봤던 친구가 제게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주겠다 연락을 주더군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너 요즘 사람은 만나고 다니니? 저번엔 내 결혼식에 오고 난 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나 정말 섭섭하다 야. 미안해.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맡게 됐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먼저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지. 야, 넌 정말 내 친구라지만 돈을 그렇게 벌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남자 한번 만나볼래? 진짜 내가 사람 좋아서 너한테 이런 자리 하나 마련하는 거야. 나 아는 사람 친구인데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아. 물론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친구는 계속해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연락이 왔고 저는 친구의 생떼 같은 부탁에 못 이겨 친구가 만든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 운명을 만나리라곤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처음 본 남편의 모습은 옛된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친구의 말처럼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만나자마자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저흰 그렇게 한 1년 만에 만나게 됐고요. 남편은 제게 고백을 하게 됐죠. 내가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그런 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줘. 부들부들 떨면서 프로포즈하는 남편의 모습이 당시 제 눈에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워 오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결혼에 승낙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서로 부모님과 인사도 했던 시점이라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없었죠. 제 친정 부모님은 워낙에 제가 혼자서도 똘똘하게 잘 살아왔으니 딱히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도 남편보다 돈 잘 버는 며느리 너무 환영한다며 오히려 저한테 절까지 할 듯한 기세였어요. 좀 특이한 건 말이죠. 시댁 식구들 중에 특히 시모와 시누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저를 띄워주곤 했는데 그 정도가 당사자인 제가 볼 때에도 부끄러울 정도였거든요. 결혼 전 하루는 제가 미리 시댁에 인사랍시고 방문했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결혼 전에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혹시 섭섭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선물도 같이 들고 왔답니다. 어머 이런 걸 왜 챙겨와? 그래도 고맙구나. 안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너처럼 똑 부러지고 아주 능력 좋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다고 자랑하고 다녔지 뭐냐.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보다 어린 남편과 결혼 기꺼이 승낙해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고마울 따름이죠. 겨우 2살 차이라지만 제가 오죽 나이가 찼어요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따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에이, 요즘 시대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야. 네 말대로 겨우 2살 차이일 뿐인데 오히려 너처럼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은 새아가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다니 우리야말로 복권 당첨된 거지.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시모는 항상 저를 보면서 돈 잘 버는 며느리, 능력 좋은 며느리라 띄워주곤 했는데 그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말이죠. 저도 언니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언니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직장 하나 제대로 구하기 힘든데
정말 대단하세요. 왜 굳이 자기 처지를 저렇게 깎아내리면서 저를 비행기 태워주려 노력하는지 모를 정도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고 시댁과는 잘 지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칭찬들에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결혼 후에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시꺼먼 속내를 알기 전까지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아이 계획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30대 후반에다가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조금 더 늦으면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늦지 않게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에야 아무 생각이 없었다지만 결혼하고 나니 정말 아이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남편 역시도 저와 2살 차이였으니 이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가지자 계획을 잡고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잘 번다고 해도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비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게다가 요즘엔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보통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남편도 저도 최대한 아낄 걸 아껴가면서 절약하는 생활을 신혼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바탕으로 신혼여행도 아주 조촐하게 다녀오게 됐죠. 그러나 의외의 복병이 바로 옆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복병이란 것은 바로 시댁 식구였죠. 시댁에는 이미 남편과 나눈 계획들을 시부모님께 알려드렸는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사소한 부탁부터였어요. 얘야, 요즘은 음식도 이런 어플로다가 배달해서 먹는다면서? 내 친구들이 말이야, 자기 며느리가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깜짝 선물이라며 족발을 저녁 시간에 미리 시켜놨다는 거 아니겠어? 난 그런 며느리 어디 없나? 어머니, 배달해서 한번 드시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미리 말씀을 하시지. 당연히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드릴 수 있죠. 그거 식비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맛있는 걸 주문해 놓을 테니 어머닌 그날만 기다리시라고요. 어르신과 젊은 저희 사이에는 아무래도 전자기기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좀 시켜준다고 뭔가 크게 달라지겠거나 싶어서 한두 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물론 시모의 반응이 좋아서 저 역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요. 저번에 네가 시켜준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내가 얼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지 뭐냐. 친구들이 능력 좋은 며느리 얻었다면 너무 부러워하는데 내가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다행이네요. 열심히 찾아서 시켜드린 보람이 있어서 저야말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님 아버님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다. 네 시애비 되는 사람이 말이야. 요즘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하지 뭐냐. 저번에 네가 시켜줬던 그게 너무 맛있다면서 내가 아는 음식에는 손도 안 대려고 하지 뭐야. 괜찮다면 저번에 그 족발 다시 한번 시켜주지 않을래? 에이, 그런 건 그냥 막 말아줘도 괜찮아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먹고 싶은 거 전화로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시켜드릴게요. 처음에 한두 달은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가 말하는 음식들을 다 주문해서 배달시켜드렸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단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역시도 밖에서 외식하는 일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족발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10만 원이 넘는 랍스타가 먹고 싶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말이죠. 그런데 시모만 이런 요구를 해왔냐? 그건 아니었어요. 신우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자주 했거든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이나 어린 동생으로 남편은 신우를 무척이나 귀여워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는 평소에도 저희 부부집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저 역시도 연애 시절부터 신우와 잘 지내왔기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깜짝이야. 아가씨 여기서 뭐해요? 어디 갔나 싶었더니 왜 남의 안방에서 이러고 있어? 게다가 내 옷장은 왜 열어보고 있는 거고? 아, 언니, 이거 혹시 이번에 새로 장만한 거예요? 언니 돈 엄청 잘 번다더니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우리 오빠는 이런 브랜드 알지도 못할 텐데 제가 꼭 부탁을 해야 생일 선물로 이 정도 되는 선물을 주더라니까요. 정말 내 오빠라지만 눈치가 제로야. 당당하게 안방에서 제 옷장을 열고 많지도 않은 명품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신우의 행동은 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아무리 사이가 좋다지만 이건 선을 좀 넘었다 싶긴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 동생이기도 하고 아직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부러워서 그런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명품 하나 가지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아가씨 한참 돈 벌 때 아니야? 취업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 벌써부터 명품 맛 들리면 안 돼. 그러면 돈 쫓다가 커리어 다 놓쳐. 누가 언니 가방처럼 너무 비싼 거 갖고 싶대요? 그냥 나도 이런 가방 들고 다니면 주변 남자들이 나만 쳐다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우리 오빠가 능력 좋은 얼키 언니 얻어줘서 이런 명품도 구경해보고 그걸로 지금은 대만족이에요. 그래? 일단 알았으니 그거 내려놓고 나중에 아가씨 제대로 된 취업하면 내가 한턱 쏠게. 지금은 일단 명품보다는 취업에 힘쓰자고. 정말요? 그 말 저 기억해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취업했다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 신우가 저희 부부 안방에서 제 물건들을 뒤질 때만 해도 그저 귀엽게만 보였죠.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언니 물건을 보고 눈 빛내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늦게 사회로 나간 터라 신우에게는 아직 제 방에 있는 고급 브랜드 제품들은 꿈만 꿀 그런 가격들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말이죠. 저는 그런 신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명품은 나중에 생각하라는 의미로 동기부여해줄 겸 말했는데 신우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 다음 날부터 취업 자리를 알아보더군요. 이때만 해도 신우와 시몬인 저라는 사람을 마치 집안의 영웅처럼 대접해주곤 했어요. 매번 대단하다, 능력 좋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눈이 마치 질투하는 사람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제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때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의 미래는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 모두가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는 것이었어요. 단 한 명 남편을 제외하고 말이에요. 이게 정말 웃긴 말인데 제가 시댁에 최선을 다하려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 역시도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집에 뭔가 선물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와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고 자기 동생인데 왜 마치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애를 쓰나 말이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느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 식구들과의 외식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 먹으러 가려고 했었고 근데 시모의 표정이 어딘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려고 했죠. 그 순간 남편이 대뜸 앞으로 나서서 이런 말을 하지 뭐예요. 우리 오늘은 족발 말고 회나 먹으러 갈까? 이번 외식은 내가 살게. 돈 잘 버는 아들이 있는데 왜 족발 같은 서민 음식으로 저녁을 때워? 왜? 족발이 뭐가 어때서?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족발 좋아하시잖아. 당신은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매번 먹으면 질리지. 저번 주에도 족발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드렸다며? 그럼 이번 주에는 다른 걸 사드릴 생각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 회도 좋아해. 아무튼 오늘은 내가 사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맛있게 먹기나 해. 이날 남편의 태도는 굉장히 낯설었죠. 평소에는 제가 시댁에 뭔가 하면 잘했다 말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저는 뒤로 나와 있으라 자기가 앞서서 시댁에 뭔가 해주겠다 하니 솔직히 이런 일이 한 번이었다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매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는 항상 시모와 신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니 교묘하게 남편과 제 사이에 서서 둘 중 하나가 말하는 것들이 좀 가격이 싸다 싶으면 더 비싼 것들 쪽으로 유인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죠. 물론 지금 당장이야 아이도 없으니 둘이서 버는 돈은 생활하고도 차고 넘칠 정도였지만 남편과 약속했던 3년 차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저도 휴직해야 되고 수익이 뚝 떨어지게 될 건 분명하니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한창 아껴야 된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댁으로 나가는 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 전 계속 불만이 쌓여만 갔고요. 이내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요즘 왜 이래? 우리 어머니께 나가는 돈이 최근 얼마나 늘었는지 알기나 알아? 당신 동생도 마치 당신이랑 나랑 비싸고 좋은 것들 사주는 사람으로만 보고 우리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시댁에 조공하듯 살아야 돼? 당신 뜬금없이 왜 화를 내? 그리고 내가 뭐 어때서? 당신도 처음에는 분명 우리 부모님께 해주는 거, 내 동생 뭐 사주는 거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이런 말하면 우습지도 않아? 세상에는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생각해봐. 예전에는 그래. 어머님 아버님 배달시켜드린 거 한 달 기껏해서 20만 원이 채 안 됐지. 그거 처음에 솔직히 부담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어머님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당신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래?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래, 아무튼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그게 선에 넘나드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가볍게 국밥, 밥 한 끼로 시작했다가 점점 회나 게처럼 단가 높은 음식으로, 게다가 어제는 고급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 주당 한 번씩. 그것도 한 번에 몇십만 원이나 되는 호텔 뷔페. 난 또 뭐라고? 주에 한 번 가는 거 그게 힘들어? 우리 형편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게 뭘 문제라 그래. 우리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그거 하나 사주는 게 당신은 그렇게 아까워? 당신 지금 나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아니, 이야기가 왜 그쪽으로 향해? 내가 지금 당신이랑 싸우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우리 둘만 있다지만 만약에 우리 애라도 생기면 그때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해. 당신이 버는 돈으로 지금 우리 생활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지금 나도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생활 유지하는 거라고. 아무튼 어머니께는 당신이 알아서 잘 설명해서 처리해. 그러자 남편은 발끈한 표정으로 한 번도 제 앞에서 높이지 않았던 목소리를 높여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당신보다 돈도 못 벌고 능력도 모자란 남편이라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냥 가방 들고 회사만 오갔냐? 나도 당신처럼 더 많이 벌어보겠다 노력하고 있잖아.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왜 사람 말에 그렇게 왜곡해서 들어? 당신 요즘 대체 왜 그러는데? 괜히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사람처럼 말이야. 나는 그저 지금 우리가 아껴서 살 때라고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애가 생기더라도 마음 편하게 육아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남편은 거듭된 제 말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얼굴을 했죠.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남편은 최근 들어서 저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같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남편을 타일렀는데 그런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제 이런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입만 뚝 내밀고 기분 나쁘다는 티는 팍팍 내고요. 그래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언질을 했으니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군요.
너 우리 애한테 내가 뷔페 가자고 했던 거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하니? 애 하나 키우는데 무슨 10억이 들어 100억이 들어? 쪼잔하게. 아무튼 그래. 그게 그렇게 아까웠으면 저번에 말했던 그 명품백 그거 하나로 퉁치자. 뭐라고요, 어머님? 해도해도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드린 돈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돈 다 합치면 웬만한 차 한 대는 뽑고도 남을 금액이라고요. 어머나,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 그런 푼돈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넌 사람이 정말 그릇도 작구나.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라면 그런 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덥석덥석 줄 거다. 푼돈이 아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돈 원하시면 저 이제 시댁에 발길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이런 연락은 없었으면 하네요. 뭐? 네가 그러고도 집에서 두 발 쭉 뻗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시애미한테 이렇게 대해? 너보다 어린 아들 잡아다가 놓고 우리가 이 결혼 막았으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못했어.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무튼 제 결정은 방금 한 말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발 저희 정도껏 하자고요. 정도껏.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으세요? 시몬은 잔뜩 화가 나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하면서 그냥 시댁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이날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꾸준했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말들이 저와 남편을 뜯어먹으려는 것만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시댁 식구들을 옹호하더군요. 시댁에 가지 않겠다. 집에 눌러 앉은 제 옆에서 계속해서 투정 부리듯 우리가 참고 그냥 도와드리자 했지만 전 태도를 확실히하겠다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죠. 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리 아이 계획 다 말했고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상황 다 아시는데 이러시는 건 너무 당황스러워. 그리고 당장 당신 집에 들어가는 돈은 돈이고 우리 집에는 선물 하나 아끼는 당신 행동도 너무 짜증나고. 그러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똑같이 해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더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야 계속 우리한테 해달란 말하셨지만 당신 부모님은 우리한테 그런 부탁 하나 안 해줬으니 내가 어떻게 알아?